안녕하십니까? 금융 모델 기초 올인원 패키지 온라인 강의를 맡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강의는 금융 모델링을 위한 엑셀 강의이며 저는 현재 KB 자산운용에서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엑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엑셀을 계속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엑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할 거는 엑셀의 기본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함수의 복사와 이해 그리고 고정키, 각복사, 서식복사, 셀 수식 그러니까 셀에 걸려있는 수식을 수정하는 법 그리고 홈과 엔드키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엑셀의 기본기에 대해서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엑셀이 사실 인터넷에 보면은 함수의 활용법이라는 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VLOOKUP 함수가 뭔지 검색을 해보면 함수 사용법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보면은 뭐 1에는 뭘 넣고 2에는 뭘 넣고 3에는 뭘 넣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다. 이거는 찾아보기 되게 쉬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함수의 사용법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본기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엑셀을 실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키보드로 굉장히 빠르게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키는 주로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마우스와 함께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한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도 힘드실 정도로 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엑셀에 셀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컨트롤을 누른 채로 여러 가지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셀들이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만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13만 3천 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쪽 51만 9천 원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제가 눌렀던 것들이 연속해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컨트롤 손을 떼고 눌러버리면 풀리기 때문에 컨트롤을 계속 누르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복사해서 한쪽에 붙여놓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복사는 이렇게 행과 열이 다르게 되면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중 선택 범위 내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의 행만 선택을 하든지 하나의 열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13만 50원을 선택을 했으면 같은 행에 있거나 같은 열에 있는 셀만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이쪽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아마 사용할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는 컨트롤과 키보드 방향키입니다. 이게 아마 엑셀을 사용할 때 저는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컨트롤과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가 엑셀 안에 있을 때 한 곳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만약에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된다면 데이터의 제일 끝까지 이 선택된 네모가 이동되게 됩니다. 즉 마지막 셀이 선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저희가 뭐 스크롤로 엑셀 시트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지고 한 번에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방법입니다. 직접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제가 이 가운데 정도의 셀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2만 7,500원까지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왼쪽으로 누르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어 보여서 마우스로 누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게 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로 뭐 수십 개, 수십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로 내리고 있으면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한 번에 컨트롤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그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끝까지 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어디까지 데이터가 있는지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본다면 굉장히 금방 적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데이터 안에서 셀을 선택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 셀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을 눌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과 방향키를 같이 눌렀을 때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처음 데이터가 나타나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빈 공간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아래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가장 먼저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건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데이터의 군집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다 떨어져져 있을 때 그 다음 데이터 행으로 이동을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끝에 데이터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보내면 가장 끝 그 열이 선택이 되게 되는 거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가장 아래 행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D12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서 가장 첫 번째 데이터가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을 이제 언제 활용을 하냐면 제가 A1을 선택을 했을 때 이쪽 데이터를 제가 다루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셀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컨트롤을 이용해서 아래로 한번 가면은 이 데이터의 가장 끝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한 번 더 아래를 누르면 여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다음 데이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데이터까지 셀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개가 띄엄띄엄 있을 때 저희가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컨트롤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가장 끝 열까지 여기 XFD라는 열, 엑셀의 끝의 열입니다. 여기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게 된다면 이제 가장 아래 행까지 셀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만 있으면은 엑셀에 이곳저곳을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절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키보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엑셀 구석구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엑셀의 기본기가 좀 탄탄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컨트롤 키의 활용법 중에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바로 페이지 업 버튼이랑 페이지 다운 버튼을 같이 눌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게 되냐면 엑셀에 시트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트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페이지 업 버튼, 페이지 다운 버튼을 컨트롤과 같이 눌러주게 되면은 시트가 활성화가 되는 게 움직이게 됩니다. 즉 컨트롤 누르고 업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트에서 왼쪽에 위치한 시트가 활성화가 되고 컨트롤과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지금 여기 열려있는 시트가 보이실 텐데 여기서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시트가 눌러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 머릿속으로 컨트롤 업 버튼이 왼쪽, 컨트롤 다운 버튼이 오른쪽 이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고 사실 그냥 한번 눌러보면 됩니다. 예, 눌러보면 된다. 또는 저는 체득이 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서 컨트롤과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를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방송만 보고 강의만 듣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끝나고 계속해서 페이지 업 버튼,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눌러보셔야 체득을 할 수가 있고 기본기가 탄탄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PPT 파일에는 넣지 않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컨트롤 버튼과 그리고 이제 마우스의 스크롤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줌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엑셀이 줌이 되고, 반대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스크롤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줌 아웃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을 하실 때 편하게 사용되는 아마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Shift 키입니다. Shift 키도 아마 컨트롤 키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이고 서로 그냥 거의 항상 같이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hift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드래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래그에 대해서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쭉 끄는 걸 저희가 드래그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55,200원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끌어내리면 마우스가 이동한 만큼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드래그라고 합니다. 근데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뭐 이렇게 조금이면 쉽겠지만, 데이터가 또 수십만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마우스를 누르고 한참 내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Shift 키를 활용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Shift 키와 키보드 이 방향 키만 있으면 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셀을 시작하는 위치에다 두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 셀이 이동한 만큼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Shift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아래로 2번 움직이면 그 선택된 모양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만큼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 사용하게 될 방법입니다. 따라 Shift 활용법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고 체득하셔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Shift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또 아래로 가면 아래로. 그러니까 그냥 Shift 빼고 저희가 방향키만 눌렀으면은 이 셀이 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거에 그림자가 남는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지나간 만큼 그림자가 생긴다. 그럼 여기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그림자가 그대로 확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과 Shift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컨트롤의 특성과 Shift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컨트롤은 데이터의 끝까지 이동을 하는 특성이 있고, Shift는 이동한 자리에 그림자가 계속해서 선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과 Shift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은 데이터의 끝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요 C까지 움직이겠죠. 근데 Shift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동한 흔적이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여기 A부터 C의 첫 번째 행이 다 선택이 되게 되겠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A1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누르면 끝까지 이동이 되게 됩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다시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누르면 여기 C1 셀이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의 데이터 끝까지 이동하는 성질과 Shift의 이동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동할 때 지나간 데이터들을 다 선택하는 성질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가 전부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 아래 방향키를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C1 셀이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컨트롤 때문에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끝까지, 데이터 끝까지 셀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Shift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래그가 한 번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작은 데이터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99개까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 쭉 하는 것보단 그냥 한 번에 컨트롤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내리고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한 번에 선택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엑셀의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사용해서 드래그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십만 개 데이터는 절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데이터를 모두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가거나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를 전부 다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신 다음에 반드시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저 상태로 하면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아래로 갔다 옆으로 가면은 데이터가 전부 다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정 데이터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컨트롤 시프트를 조금 전 페이지에서는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서는 컨트롤을 뗄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시프트에서는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시프트에서 손 떼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움직이는 순간 드래그가 풀리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정 주가를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때 만약 시프트를 떼고 움직이면 시프트에 손을 떼고 움직이면 바로 드래그가 풀립니다. 왜냐? 드래그를 누르고 있어야 이 선택되는 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위에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수정 주가만 제가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쪽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먼저 시프트를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아래로 간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끝까지 가버리니까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에서 손을 떼고 손을 뗀 다음에 시프트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컨트롤 시프트는 항상 같이 쓰이는 건 아니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은 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상태에서 컨트롤을 뗄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엑셀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또는 시프트와 그리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키보드에 보시면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활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건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그냥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누른 다음에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누르면 그 선택되어 있던 셀에 열이 전부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아래로 내려보면은 그냥 열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어느 열까지 선택이 되면은 끝에 열, 아예 끝에 열까지 다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언제 사용하냐? 선택을 하면 사실 뭐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과 이 키보드 좌판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누르게 되면은 열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컨트롤과 마이너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즉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데이터 중간에 제가 삽입을 하고 싶다, 데이터를 추가로 삽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막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삽입, 이래도 되지만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로 이렇게 셀을 움직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돼주고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주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플러스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선택하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컨트롤과 다시 더하기 키를 플러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행위 추가 그리고 행위 삭제, 열이 추가 열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시프트와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행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제가 시프트 스페이스바를 활용해서 이쪽 20번째 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더하기 키를 눌러서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5개의 행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5번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키보드를 5번 눌러주게 되면 5번째, 그러니까 5개의 행이 선택이 되게 되고, 이때 컨트롤과 더하기 키를 누르면 선택된 행의 개수만큼 그 자리에 행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즉 제가 선택한 만큼의 행이나 또는 열이 추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싶을 때도 그만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워주면, 컨트롤과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몸속에, 그러니까 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수식,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함수와 수식은 거의 같은 말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엑셀에서는 복사와 붙여넣기 키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로 공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함수의 값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함수의 수식 자체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값 자체를 복사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이버라는 값 자체를 복사하는 거 그냥 컨트롤 C 누르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은 곳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됩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게 아니고 수식이 걸려 있을 때, 함수가 걸려 있는 경우에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가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수식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1월 2일의 가격이 주가가 55,200원이었고 그 전날이 55,800원이었으면 그러니까 오늘 종가 나누기 어제 종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등호와 어떤 셀 간의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눗셈 수식이 걸려 있는데 이 경우에 이 값 자체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08 자체를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고 그 아래에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 계속해서 뭔가 나눗셈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수식을 우리가 만들 때 이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처음에 수식을 만들 때 생겼던 요 위치들 있죠. 수식은 이 위치로, 그러니까 자리로 기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C4에 구해지는 값은 C4에서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에 있는 값 나누기 그거에 위에 있는 값 빼기 1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만약에 아래로 한 칸 내리면 여기에 구해지는 값은 그 오른쪽에 있는 값 나누기 그거에 위에 있는 값 빼기 1 이런 식으로 수식이 복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수식이 자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다른 데 붙여 넣어지면은 항상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이 C4에 있는 수식을 아래로 복사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의 왼쪽에 있는 거 나누기 그거의 오른쪽에 있는 거 빼기 1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C4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나누기 위에 있는 거 빼기 1을 걸어 놓았는데 거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키보드에서 는 키를 눌러준 다음에 키보드로 왼쪽으로 한 칸,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걸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로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컨트롤 C, 아래로 내려가서 컨트롤 V, 뭐 또 아래로 내려가서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오른쪽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리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값을 얘가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거 나누기 그 위에 있는 거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에러가 나게 됐는데 뭐 나누기를 0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빈칸으로 이 빈칸이 분모가 됐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식은 그 대상들을 다 자리로 기억한다라는 건데,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